시림프 카나페 시험 시간은 30분짜리 메뉴고요. 네,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면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림프 카나페를 만드시오. 네, 먼저 1번 새우는 내장을 제거한 후에 미륵보화를 넣고 삶아서 껍질을 제거하시오. 두 번째, 달걀을 완숙으로 삶아 사용하시오. 세 번째, 식빵을 지름 4cm의 원형으로 하고 시림프 카나페는 4개를 제출하시오. 네,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지급재료 목록 보도록 할게요. 네, 새우는 30에서 40g짜리 4마리가 지급이 되고요. 식빵 1조각, 달걀 1개, 파슬리, 버터 30g, 토마토 케찹 10g, 소금, 흰후춧가루, 레몬, 이쑤시개, 당근, 샐러리, 양파, 네, 이렇게 지급이 되죠. 그래서 오늘 후추는 검은 후추가 아니고 흰 후추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재료에는 식초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달걀을 삶을 때는 소금만 넣어야겠구나 해서 이런 양념들 다 확인을 한번 마음속으로 해봐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시림프 카나페의 요구사항과 지급재료 목록을 다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요리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보시면 재료는 지금 깨끗하게 다 세척을 해서 물기를 제거한 상태로 준비를 해놨고요. 네, 항상 파슬리는 받으면 찬물에 담가놔야지만 싱싱해지겠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달걀을 삶아주도록 할게요. 네, 항상 달걀을 삶으실 때는 달걀이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달걀이 혹시 안 잠기면 달걀이 반숙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꼭 달걀이 잠길 정도의 물에 항상 우리가 달걀 삶을 때 소금과 식초를 넣죠. 네, 식초를 넣으면 혹시 달걀이 깨지면 걔가 흰자를 응고시켜주니까 겉으로 흐르는 걸 막아줘서 식초를 넣어주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재료 목록에 식초가 없기 때문에 소금만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소금 넣고 달걀을 삶도록 할게요. 처음부터는 저을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달걀이 응고하는 온도는 60에서 70도에 응고하기 때문에 바닥에 잔 기포가 생기면 그때부터 저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달걀에 우선 끓일 수 있게끔 뚜껑 살짝 닫아서 준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도마에서 할 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네. 항상 양식에서 이렇게 빵이 지급이 되면 빵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에 수분이 많거나 그러면 빵이 굉장히 축축해지니까 되도록이면 도마에 수분이 없을 때 빵을 손질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빵부터 할게요. 네. 빵을 보시면 먼저 가장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빵이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되도록이면 정사각형이 되게끔 가장자리를 먼저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모양이 지글지글한 거를 살짝 더 정리해서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필요한 식빵은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4개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빵에 먼저 귀퉁이를 살짝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제 조금씩 돌려가면서 빵을 둥글게 썰어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게 직경 4cm인데 식빵의 브랜드마다 조금 식빵의 크기가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식빵은 이렇게 정말 조금밖에 안 잘랐더니 너무 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식빵이 크다 싶으시면 이렇게 돌리면서 조금 더 잘라서 직경이 4cm가 되게 원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항상 가장자리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빵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원형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원형틀로 찍으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오라는 그 도구 목록에 원형틀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쉽지만 그래서 칼로 한 땀 한 땀 식빵을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만드는 동안에 옆에 냄비에 바닥에 잔 기포가 살짝 생겼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잔 기포가 살짝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달걀을 굴려줘야 돼요. 달걀을 굴리는 이유는 달걀 노른자가 중앙에 가기 위해서 굴려주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달걀 구조를 보면 달걀 안에는 알끈이라는 게 있어서 노른자가 가운데 있게끔 알끈이 딱 지탱을 해줘서 노른자가 딱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런데 달걀의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 알끈이 느슨해지면서 달걀 노른자를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를 삶으면서 이렇게 달걀이 알아서 빙그르르 구르게 해주면 그래도 달걀 노른자가 중간에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고요. 저는 이걸 저을 때 항상 이 나무 주걱의 뒤에를 사용해요. 네. 이 앞에 부분은 굉장히 커서 얘를 돌리다가 달걀이 냄비 벽에 머리를 쿵 하고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럼 또 달걀이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주걱에 뒷국물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계량 스푼이나 뭐 이런 걸로 굴리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 잔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달걀을 이렇게 굴려줄 거고요. 이걸 언제까지 굴려요? 라고 하시면 우선은 이 물이 끓을 때까지는 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 팔팔팔 끓으면 저는 그만 굴릴 거고 시계 보고 12분간 달걀을 삶아줄 거죠. 그래서 우선은 굴려줘요. 달걀이 빙그르르 돌게끔 달걀 자체를 돌리는 게 아니고 물을 이렇게 물을 저어주는 거예요. 물을 휘저어주면 물에 그 젓는 거에 따라서 달걀이 굴러가죠. 달걀 잘못 굴리면 달걀이 또 금 갈 수 있으니까 너무 또 세게 굴리지 마시고 살살살 이렇게 굴려줘요. 그래서 항상 이 달걀을 삶아서 하는 요리는 달걀 삶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뭐 싸우전이라든가 타르타르는 그냥 삶아서 어차피 다지는 거라서 굳이 이렇게 굴리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핑거푸드로서 이렇게 좀 달걀 노른자가 중앙에 가야 될 때는 굴려주셔야지만 중앙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달걀을 삶다가 혹시 달걀이 금이가 있는 달걀을 내가 받으면 당연히 삶다가 걔가 더 금이 커지면서 달걀 흰자가 겉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이 시리프 간화폐에 재료를 확인하실 때 혹시 달걀에 금이 가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하면서 재료를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혹시 금이 갔으면 뭐 달걀 요리가 다른 거에도 있다 그러면 금이 간 달걀을 다른 요리에 사용하시고 금이 안 단 달걀로 하시면 되겠지만 안전하게 처음에 아예 교환을 받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물이 뽀글뽀글뽀글 끓어요. 그러면 냄비 뚜껑을 덮어야 빨리 삶아지겠죠? 냄비 뚜껑 닫아주시고 시계 보시고 플러스 12분간 달걀을 삶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달걀을 삶는 동안에 아직 못한 것들 빵 다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귀퉁이 먼저 자르신 다음에 빵을 살짝씩 굴려가면서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조금씩 잘라주다 보면 어느 순간 동그래져 있고요. 앞뒤 한 번씩 뒤집어 가면서 모양 잡아주세요.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다시 또 귀퉁이를 먼저 다듬으신 다음에 살짝씩 굴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식빵을 지름 4cm 원형으로 다 썰었어요. 그러면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다른 그릇에 해서 물에 젖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주시고요. 그만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달걀을 삶는 동안에 식빵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썰 수 있는 것들을 썰어주시면 되겠죠. 오늘 이 양파, 당근, 샐러리 이거는 미륵보화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미륵보화라고 하면 이렇게 해산물을 삶을 때 넣는 채소들
를 미륵보아라고 하는데 미륵보아 항상 비율이 있죠? 네, 양파가 50%면 샐러리 25%, 당근 25% 이렇게 해서 2대 1대 1의 비율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미륵보아는 해산물을 삶을 때 해산물의 비릿한 향을 제거해주고 또 이 채소의 향을 해산물에 부여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새우를 삶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너무 채소를 두껍게 써시면 이 미륵보아의 향이 우러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얇게 썰어주시는 게 더 빨리 향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얇게 썰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양파 얇게 채 썰어서 접시에 담아 놓고요. 그 다음에 샐러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샐러리를 먹지 않기 때문에 섬유질 제거하실 필요는 없고요. 얇게 판 썰어서 얇게 채 썰어 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해산물만 삶고 야채는 버릴 거기 때문에 편하게 썰어 주시면 돼요. 두께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샐러리 썰어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당근은 이렇게 둥근 형태를 유지한 모양으로 지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준 거 우선 얇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몬은 오늘 이따가 미륵보아에 삶을 때 사용할 거고요. 또 남은 레몬은 그 케찹에 약간 간을 해서 올리기 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레몬 받으시면 안에 있는 심지랑 씨 제거하신 다음에 이 케찹에 레몬즙을 넣을 때는 많이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따가 이 새우 위에 케찹을 딱 얹을 건데 얘가 너무 묽으면 옆으로 질질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몬즙은 거의 한 3방울 정도만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레몬은 미륵보아에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케찹 10g 받으신 거에 레몬 3방울 넣었고요. 간도 그냥 아예 해두도록 할게요. 소금 살짝, 흰 후추 약간 이렇게 해서 잘 섞으신 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새우 위에 얹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몬 손질하실 때 아예 케찹에 넣어서 양념을 해 놓으시는 게 더 좋으시겠죠? 아니면 깜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접시에 있는 우리 채소들은 다 손질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우를 손질하면 되겠죠? 새우 볼게요. 새우는 이렇게 한 박스에 우리가 밖에 숫자가 써 있어요. 이 한 박스에 새우가 몇 마리 들었는지. 앞에 준비한 새우는 한 박스에 40마리가 들어있는 새우고요. 냉동새우예요. 그러면 이 새우의 내장을 제거하실 때는 항상 새우의 마디는 6마디로 되어 있죠. 6마디 중에 두 번째랑 세 번째 마디 사이에 이쑤시개를 등에 얇게 이렇게 딱 넣으신 다음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딱 걸리는 거를 살짝 이렇게 빼시면 내장이 되는데 여기 내장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앞에를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꼽아봐요. 꼽았더니 내장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살살살 이렇게 하면서 내장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다시 또 항상 두 번째랑 세 번째 마디에 한번 넣었다가 내장이 걸리는 게 없어. 그러면 다시 앞에 쪽 마디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걸리는 게 없으면 내장이 투명한 실처럼 돼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없고요. 다시 또 두 번째랑 세 번째 마디에 살짝 등에 넣었더니 이렇게 내장이 걸리죠. 그러면 살살살 하면서 빼주세요. 또 딱 이렇게 꺾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마디 사이에 넣으신 다음에 살랑살랑 이렇게 해주면 내장이 나오죠. 우리가 오늘은 머리채 같이 삶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머리를 떼고서 내장을 빼시는 게 가장 쉬운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오늘 이렇게 등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마디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내장이 나오죠. 내장을 이렇게 제거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장도 이렇게 다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달걀을 삶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주시면 돼요. 또 이제 또 할 게 뭐 없나 봤더니 이제 파슬리만 남았네요. 네, 파슬리는 그동안에 물속에 담궈서 싱싱해진 파슬리. 이 파슬리는 곱슬 파슬리죠. 곱슬곱슬해서 이 곱슬곱슬한 곳에 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물에만 씻어도 잘 안 나오고요. 항상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시면 흙 같은 게 꼭 나와요. 그래서 곱슬 파슬리는 꼭 물에 담궜다가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얘는 이제 수분이 많으면 나중에 케찹 위에 얹을 때 사용할 건데 수분이 많으면 안 되니까 수분 이렇게 탁탁탁 해서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줄기는 사용하지 않고 잎사귀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줄기는 떼시고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만 여기 똑똑똑 떼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했으면 이따가 요거 한 개면 충분하니까 남은 파슬리는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안쪽에 가니쉬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네.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달걀이 다 삶아져야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달걀 삶는 시간이 3분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야지만 불을 끌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달걀 다 삶아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시험에는 한 가지 메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무조건 2가지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달걀을 삶으면서 도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거진 다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식에서는 이 달걀 삶는 메뉴가 나왔을 때 이 얘가 끓을 때까지의 시간 또 끓고 나서 12분간 삶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도마에서 충분히 다 해놓으셔야지만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달걀 삶을 동안에 잠깐만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시간이 12분이 다 됐어요. 네, 그러면 달걀을 빼시면서 바로 프라이팬으로 교체해 주시고요. 달걀을 찬물에 헹궈서 볶도록 할게요. 달걀을 삶자마자 찬물에 바로 식혀주셔야지만 껍질이 잘 벗겨지니까 찬물 속에 담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불이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프라이팬 위에 예열을 먼저 하신 다음에 빵을 굽도록 할게요. 네, 빵은 드라이 토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토스트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르지 않는 팬에 그냥 빵을 구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 토스트 하는 이유는 빵에 있는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불은 약불에서 위아래 색깔이 약간 노릇한 건 괜찮은데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면 나중에 엄청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서 겉이 약간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할 때까지만 빵을 구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빵을 약불에 이렇게 냅두면서 우리는 달걀을 까도록 할게요. 저는 달걀을 이렇게 물속에서 까는 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수도꼭지에다가 약한 물로 틀어놓고 그 수도꼭지에 달걀을 대서 수압으로 원래 달걀을 항상 까요. 네, 그런데 오늘은 수도꼭지가 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서 까도록 할 거고요. 얘가 겉에서 까는 것보다는 달걀은 물과 함께 있으면 껍질이 훨씬 더 부드럽게 까져요. 네, 그래서 달걀 껍질은 이렇게 물 속에서 까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달걀 껍질 까서 준비해 놨어요. 달걀 다 삶았으면 식빵 구워주시고요. 네, 식빵은 금방 구워져요. 네, 그래서 겉이 약간 이렇게 바스락바스락하면 다 구워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구워지기 때문에 굳이 막 불을 세게 해서 구우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약한 불에서 겉이 바스락바스락해. 그러면 그만 식빵을 빼놓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식빵 뺐으면 이제 우리는 새우를 삶도록 할게요. 네, 새우 삶는 거 보세요. 네, 먼저 새우 삶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미르포화 들어가죠. 네, 미르포화로 하면 양파, 당근, 샐러리. 네, 아까 얇게 채 썰어 놓은 양파, 당근, 샐러리 들어가고요. 오늘 냄비의 물은 2컵이에요.
네, 냄비에 물 양이 너무 많으면 새우의 맛난 맛이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산물을 삶으실 때 맛있게 먹으려면 물의 양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물의 양은 2컵에 양당 세 넣었고요. 그 다음에 레몬, 즉 꾹 짜고요. 물속에 푹 넣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을 해줘야겠죠? 간은 소금, 오늘 후추는 흰 후추 넣어서 먼저 끓여주세요. 그래서 이 미르포와 물이 끓어오르면 우리는 새우를 삶도록 할 거고요. 새우를 삶는 시간은 50초. 네, 새우는 오래 삶지 않아요. 새우를 오래 삶으시면 나중에 새우가 살이 속에가 비고 색깔이 다 빠져서 이쁘지 않기 때문에 새우를 삶는 시간을 딱 50초만 삶도록 할게요. 당연히 새우는 물이 끓으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항상 물이 빨리 끓으려면 뚜껑을 닫아야지 빨리 끓일 수가 있겠죠. 물이 2컵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금방 끓어오를 거예요. 네, 미르포와 물이 팔팔팔 끓어올라요. 그러면 새우 넣어주세요. 새우는 넣으시면 색깔이 거의 바로 빨개지죠. 네. 그리고 속으로 이제 50초를 세요. 새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익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삶으시면 살이 말라붙어서 껍질이 잘 안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우는 너무 오래 삶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1분까지 삶아도 괜찮지만 가장 적정한 시간은 50초예요. 네. 시간이 됐으면 새우를 건져 놓으세요. 당연히 해산물이니까 물에 헹구지 않죠. 네, 물에 헹구면 맛난 맛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물에 헹구지 않고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채반에 받쳐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미르포와 물은 버려요. 네. 이렇게 했으면 새우 지금 엄청 뜨겁기 때문에 새우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달걀은 빵에 버터를 바르신 다음에 바로 썰면서 빵 위에 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먼저 빵에 버터를 바르도록 할게요. 네, 빵에 버터를 바르실 때는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요. 네, 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빵을 바르실 때 제일 좋은 조리 도구는 고무주걱. 네, 고무주걱 사용하시면 남은 버터를 다 긁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너무 바깥쪽 가장자리까지 바르지 마시고요. 안쪽 위주로 해서 얇게 버터를 발라주세요. 이렇게 다 발랐으면 이제 달걀을 썰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에그 슬라이서라고 해서 이렇게 딱 내리면 달걀이 슬라이서로 잘라지는 도구가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 도구를 사용했어도 됐는데 어느 순간 사용하는 사람, 안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쓰지만 그래서 갖고 오라는 도구 목록에 에그 슬라이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칼로 썰어 주시면 되고요. 이 달걀은 흰자가 있는 곳은 굉장히 잘 썰려요. 근데 노른자가 있는 곳이 잘 안 썰리죠. 그래서 칼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썰어주시면 되겠죠. 칼에 노른자가 묻어있는 상태로 또 썰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노른자 닦아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필요한 거는 0.5cm 0.5cm 두께로 해서 달걀을 썰어주세요. 썰었으면 바로 빵 위에 얹어줘요. 또 흰자까지는 칼이 쑥 들어가요. 노른자 할 때 안 들어가니까 칼을 흔들흔들해서 뿅! 잘 썰리죠? 칼 닦아요. 또 칼을 흔들흔들 하시면서
달걀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럴 때는 그냥 세워서 썰면 달걀 노른자가 훅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눕혀놓고 코 뜨듯이 썰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자리는 좀 작을 수밖에 없는데 두 개 중에 노른자가 좀 많이 들어간 쪽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달걀 썰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우만 해서 얹어주면 되겠죠? 새우 할게요. 네, 새우는 먼저 머리 딱 뜯어주시고요. 다리를 위로 다 올려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후루룩 벗겨주세요. 뿅. 머리 먼저 뜯으시고요. 다리를 다 위쪽으로 올려요. 그러신 다음에 휘리릭 머리를 먼저 깔끔하게 뜯어야 내장이 안 터지니까 하시고 다리를 다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휘리릭 껴주세요. 머리를 딱 뜯어야지 머리 안에 있는 내장이 묻지 않으니까 한 번에 딱 뜯으시고 다리를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한 번에 뽑아요. 어머, 5마리네요. 자, 이렇게 이제 했으면 새우를 딱 봤을 때 이 머리 제거한 쪽이 살짝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부분 살짝 정리해 주시고요. 꼬리도 이렇게 약간 살이 튀어나와 있는 게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밑에도 살짝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꼬리 쪽 살짝 정리하라고 그러면 이 마지막 마디를 반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살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여기만 제거하라는 소리예요. 시험장에 새우 4마리 남아요. 저기 가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새우의 등을 가르도록 할게요. 등을 가르실 때 주의하실 거는 머리와 꼬리를 일직선에 놔주시고요. 정 가운데에 칼이 들어가야 돼요. 쭉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칼 가운데 보이는 게 한 0.8 정도로 보이면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꼬리와 머리를 일직선에 놓으시고요. 등 쪽에 정 가운데에 칼이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이 칼 날이 0.8에서 1cm 정도 보이면 세워줘요. 머리와 꼬리가 일직선에 있을 때 정 가운데에 칼이 들어가고요. 0.8에서 1cm가 보이면 세워줘요.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 완성한 접시에다가 담아주시고요. 케찹 올리도록 할게요. 케찹 똑 뜨신 다음에 이 가운데 구멍에 꼭 빨간색 진주가 있는 것처럼 너무 조금밖에 안 올리시면 파슬리가 올라가면 다 가려져요. 그래서 빨간색 진주가 파슬리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담으실 거기 때문에 좀 뽕긋하게 올라오도록 케찹을 담아주셔야 돼요. 수전증이 있어서 온 군데다가 다 케찹 묻혀놓으면 안 되고요. 네. 가운데다가만 또 올려주시고요. 내가 이때 레몬즙을 많이 넣었으면 엄청 묽어서
옆으로 케찹이 질질질 흘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한 3-4방울만 사용해서 하시면 그렇게 질질질 흘릴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케찹을 빨간 진주처럼 얹었어요. 그러면 남은 파슬리를 위에 얹으실 건데 학생분들이 너무 파슬리가 조그마니까 가끔 파슬리 찹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파슬리를 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파슬리 다지시면 안 되고요. 파슬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뜯어서 올리는 거예요. 네, 파슬리를 조그맣게 뜯어서 올린다. 파슬리 이렇게 뜯으면 밑에 약간 뾰족한 데를 쑥 꽂아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담으실 때는 꼬리가 다 바깥쪽으로 아니면 꼬리를 다 안쪽으로 그렇게 좀 일정하게 담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머리 쪽이 위에 딱 올라와서 보이기 때문에 이 머리 쪽을 한번 제가 아까 다 정리를 했죠. 그래야지만 딱 담았을 때 깔끔한 느낌이 나요. 대신에 꼬리 정리하라고 했을 때 꼬리를 너무 많이 잘라버리시면 안 되고요. 항상 꼬리는 이 꼬리 그 끝에 살 있는 부분만 살짝만 정리해서 깔끔하게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핑거푸드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새우 까나페 완성했어요.